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컨버전스 테크랩을 맡고 있는 윤종필 랩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SK텔레콤에서 융합기술원에 소속돼 있고요. 제가 맡고 있는 컨버전스 테크랩은 로케이션 관련된 업무와 IoT 관련된 업무 등등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토에서 기술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밖에도 좀 이렇게 제가 이제 접하고 있는 IoT 쪽에서도 조금 더 얘기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분까지죠. 20분까지고 그 다음에 휴식 시간이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오토 핵심 기술, 뭐 이렇게 제가 기술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뭐 많이 기술적이진 않고요. 그냥 조금 들어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세 가지 정도가 오토를 끌고 있는 그 기술이 아닌가 싶고요. 첫 번째가 디바이스입니다. 디바이스. 스마트폰이죠. 제일 대표되는 게 스마트폰이고, 최근 이제 IoT 시대가 오면서 모든 사물이 이제 커넥티드 되고 있어서 이제 커넥티드 싱 이런 것들이 이제 오토를 끌고 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뭐 서론에서도 좀 몇 번 나왔지만 비콘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비콘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하여튼 13년에 애플이 한번 손을 대고 나서는 굉장히 폭발적인 그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뒤로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비콘 솔루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오토에서도 비콘이 가장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컨텍스트 어웨니스입니다. 상황인지죠. 상황인지. 어떤 상황을 알게 해느냐. 근데 오토나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어떤 컨텍스트지? 이거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로케이션, 지금 출근하고 있는지 아니면 집에 있는 건지 아니면 직장에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기술이고요. 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뭐 소셜 데이터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오토에서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오토 서비스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플랫폼입니다. 백엔드 단의 플랫폼이죠. 꼭 백엔드라고 볼 수도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플랫폼이죠. 근데 플랫폼은 첫 번째가 편리해야 됩니다. 굉장히 뭐 고객한테 이렇게 저렇게 막 여러 개 시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편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몰랐던 인텔리전스를 제공해 줘야 되고, 또 다양하게 서비스들을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술적으로 이제 R&D 쪽은 그 한 세 가지 정도 포커싱해서 뒤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스마트 비컨이고요. 두 번째가 플랫폼 코드와 버티컬 쪽으로의 확장,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비컨이죠. 앞에는 그냥 비컨이었는데 지금은 스마트 비컨입니다. 스마트 자가 하나 더 붙었죠. 뒤에서 좀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비콘에 대한 어떤 마켓을 잠깐 얘기 드리면, BLE 칩셋 자체는 2018년도에 뭐 5억 개에서 40억 개, CAGR로 치면 150, 낮게 보면 58%, 조금 세게 보면 152%까지 엄청나게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콘 개수만 보더라도 19년도에는 한 6천만 개, 19년도에만 6천만 개 정도가 새롭게 판매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CAGR로 한 200% 엄청난 속도로 계속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쓸 거냐? 뭐 이런 데 쓰는 겁니다.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테일, 인더스트리. 글로벌 플레이어 동향입니다. 애플 처음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애플이 13년도에 아이비컨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쇼킹했었어요. 굉장히 쇼킹한 생각이다. 굉장히 파급력 있겠다.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애플. 지금 이제 애플은 비콘을 가지고 그 애플 샵에다가 설치해서 일부 쓰고는 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더 궁금합니다. 뭘 더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 더 궁금해집니다.
구글은 14년 그 9월인가요? 피지컬 웹을 발표했죠. 피지컬 웹을 발표해서 컨셉은 간단합니다. 싱지가 비콘을 달아가지고 싱지 자체에서 URL 정보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앱 없이도 그냥 단말에서 그 URL 정보를 받아서 바로 접속만 하면 바로 해당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피지컬 웹을 비콘의 쪽에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구글이 이제 IoT 쪽으로 이렇게 많이 확장하기 위한 초석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구글도 좀 14년 요 발표하고 나서는 아직까지 뭐 새로운 얘기들은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9월에 하고 나서 11월에 삼성은 이제 플레이스 엣지를 발표했고요. 비슷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 뭐 페이팔이나 뭐 퀄컴 같은 데서도 그래서 그 비콘 쪽에 관심들이 많이 있어서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 SK텔레콤에서 지금 기상용화한 비콘들입니다. 4종류 있고요. BLE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패블, 림블, 트래블,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를 이렇게 따온 거고요. 4가지를 만들었고 패블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이걸로 뭘 했느냐? 여지껏은 한 3가지 정도 대표적인 서비스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 안내 서비스, 치과가 어디예요? 라고 하면 이제 치과를 찾아갈 수 있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뭐 그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이런 거 다 개발했고요. 또 상용화도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SK 나이츠 아까 이제 박철순 부부장님께서 그 야구장을 얘기해 주셨는데 경기장을 이제 농구장을 먼저 상용화를 했었어요. 상용화를 했고 얼마 전에 이제 야구장을 상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셉도 비슷합니다. 야구장에 왔는가 하는 걸 이제 비콘을 가지고 이제 알 수 있게 하고요. 야구장에 오게 되면 야구장에서 그날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이벤트 아니면 정보 이런 것들을 푸시로 날려줍니다.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벤트 정보를 받을 수 있고 또 뭐 티켓도 구매할 수 있고 내 자리가 어디지? 라고 하면 이제 그 자리 안내까지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걸 했고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먼저 했었고요. 지금 이제 경기장으로 확대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엑스나 뭐 이런 쪽에다가도 비슷한 컨셉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엑스나 뭐 이렇게 가보면 이제 부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SKT 부스는 어디지?라고 하면 이제 예전에 이제 지도를 보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비콘 가지고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왼쪽으로 꺾어지세요, 뭐 이렇게 그런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콘이 좀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해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보통 이제 그 비콘을 보통 뭐 집에서 아니면 매장에서 뭐 한 5개 뭐 정도 쓰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현재 비콘 기술로도 충분히 카베가 되는데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뭐 경기장 뭐 이렇게 되면 야구장 뭐 이렇게 되면 비콘을 몇백 개를 쓰게 됩니다. 몇백 개. 근데 비콘도 다 설정을 해줘야 돼요. 특정 신호가 나오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 비콘을 이제 블루투스 페어링 같은 방법을 써갖고 페어링 시켜서 설정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몇백 개를 페어링을 해서 설정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힘들겠죠. 그리고 관리가 안 됩니다. 경기장에다 이렇게 비콘들을 박아놨는데 일부는 없어지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고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콘이 굉장히 유용한데 저희가 실제로 해보니까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콘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스마트 비콘입니다. 크게 보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스마트 비콘은 뭐 이렇게 뭐 한 둘, 넷, 여덟, 9개 정도 저희 방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단순하게 비콘 정보만 쏘던 거를 센서와 결합시켜서 이제 비콘 정보를 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온도를 같이 쏘는 비콘이 되는 거죠. 아니면 여기가 어디입니다라고 위치를 같이 쏘는 비콘. 센서를 다양하게 붙일 수 있는 비콘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연결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것 비콘들을 한 400개 깔아놨다 그러면 인터넷이 접속이 돼야 이렇게 쉽게 이렇게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치기가 정밀하게 비콘 신호들이 일정하게 쏘는 것 같지만 신호세기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동된다. 간섭도 많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콘을 뭐 무조건 많이 박는다고 그것이 좋은 게 아니고요.
신호세기들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렇게 거리별로 리니어하게 신호가 이렇게 신호세기가 감소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워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오토 컴플리케이션. 저희가 이거 한 400개 설치하면서 그냥 갖다 붙이면 자동으로 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토 컴플리케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비콘을 그냥 갖다 설치하면 주변에 있는 그 허브 비콘이라는 걸 찾아서 자기가 붙은 걸 알려주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요.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 보안 기능도 많이 강화했습니다. 저전력 기능도 많이 집어넣고, 저전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그래서 얘기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에너지 하베스팅은 뭐냐면 비콘이 이제 배터리로 움직이잖아요. 배터리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태양광 판넬 같은 걸 조그만 걸 붙여주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비콘의 어떤 신호 주기나 그런 것, 타입이 그런 것들 잘 조정해서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게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용도에 맞게 이제 비콘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요거는 이제 커넥티드 비콘에 대한 컨셉인데요. 비콘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중앙 서버가 하나 있고, 허브 비콘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허브 비콘을 통해서 비콘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되고, 또 이 비콘을 훅 바이 훅으로 이렇게 건너뛰어서든지 연동할 수 있게 되고, 또는 다이렉트로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다이렉트 컨트롤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커넥티드 비콘이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MWC에서도 요번 15년 MWC에서도 저희가 오픈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콘이 배터리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배터리로 오래 가게 하면 한 1년 정도 쓰게 할 수 있어요. 현재 나와 있는 거. 또 더 오래 가게 하면 한 2년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배터리라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비콘 기능을 좀 오래 쓸 수 있을까 하는 걸 고민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왜 벌써 박수가 나오죠? 그만하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LED 조명에다가 저희가 비콘을 집어넣습니다. 기존에도 휴라는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조정이 되는 LED 비콘이 있었죠. 필립스에서 만든 거. 3개에 한 20만 원 정도 합니다. 게이트웨이 포함해서. 근데 걔는 직비를 썼었어요. 그래서 폰으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직비 기반이었고요. 저희가 만든 거는 그 뒤로 이제 그 LED 조명은 BLE 기반으로 많이 나옵니다. 블루투스 기반으로 많이 나오고, 삼성도 뛰어들었고, 미국의 몇 개 스타트업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별다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비콘을 집어넣습니다. 비콘. 얘가 이제 특정 신호를 쏠 수 있게. 근데 이렇게 LED 조명에다가 비콘을 집어넣는 것은 그 전까지 없었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희는 세계 최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뭘 할 건데, 그러면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SK텔레콤의 이제 멤버십 카드 중에 멤버십 OK 캐시백 매장도 있고, 멤버십 가맹점도 있고 한데, 그런 데다가 이제 비콘을 예전에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이렇게.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조명을 하나 바꿔 끼시면 되는 거죠. 조명을 하나 바꿔 껴주시면 배터리 걱정도 없고, 그냥 언제 왔는지, 언제 나갔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비단 그런 매장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도 그냥 배터리 걱정 없이 그냥 이렇게 전구 하나 바꿔 껴주면 출입 관리가 되는 거죠. 좀 이렇게 벌번만 만든 건 아니고 좀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구, 기존에 사용하던 전구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소켓도 만들었습니다. 이 소켓에서 비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전구를 뽑아내고 이 소켓을 꽂고 이 위에다가 다시 전구를 꼽으시면 됩니다. 그런 소켓 타입, 벌브 타입. 그 다음에 바 타입. 우리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고급 매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바 형태로 이렇게
이렇게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이렇게 조명을 조립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런 바 타입도 만들었고요. 또 이제 안정기 같은 형태로 해서 이렇게 쭉 끌고 가서 연결하면 얘 자체가 이제 비콘이 되면서 형광등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아직 상용화는 안 했고요. 조만간 상용화할 겁니다. MWC에서도 이것도 전시했어. 아마 밖에도 전시가 돼 있죠. 컬러도 뭐 엄청나게 많이 컬러 제공됩니다. 플랫폼 쪽 얘기고요. 오토를 하기 위한 체크인 플랫폼입니다.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장에 고객들이 이렇게 출입할 때 백엔드에서 이런 것들을 다 편리하게 어플리케이션을 짜고 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플랫폼 형태로 만들어놨고요. 기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텔레콤 쪽에 API를 잘 찾아보시면 위즈 체크인 쓰실 수 있는 이 페이지에 잠깐 더 설명이 되죠. 그래서 위즈 체크인 플랫폼이 있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비콘 기반으로 어떤 특정 에리어에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프로그램하고 그걸 가지고 서비스까지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SDK와 에이전트와 뭐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상황인지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이제 모바일 폰을 들고 다니면서 또는 이제 이런 오토 서비스를 할 때 이분이 지금 어떤 컨텍스트 아까 얘기 드렸죠. 출근하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직장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쭉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상황인지 플랫폼이고요.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지금 어떤 컨텍스트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만간 상용화 됩니다. 4월달, 5월달 이 정도. 이것도 SK텔레콤에서 로케이션이나 아니면 개인의 스케줄이나 그런 것들을 좀 유치해서 상황을 인식하는 플랫폼을 조만간 오픈합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AR 플랫폼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그먼트 리얼리티인데 저희가 SDK 형태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그먼트 리얼리티가 되는 어플리케이션, 앱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제반 API나 SDK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것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트래픽 분석 솔루션입니다. 요거를 저희가 이제 그냥 기능이 됩니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를 솔루션으로 만들었어요.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어떤 매장에 이 솔루션을 그냥 뭐 따로 개발할 필요가 없이 이 솔루션을 그냥 도입하시면 얼마나 머물렀고 언제 방문을 많이 했고 얼마만큼 재방문을 했고 방문 전환율이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매장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패키지입니다. 비콘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것도 솔루션을 상용화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없어 조금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버티컬 영역에 어떻게 쓰고 있느냐 보시는 거는 비콘 태그예요. 보통 이게 회사에 가보면 다 출입증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다 RFID 방식을 주로 많이 썼고요. 요거를 비콘을 여기다 적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아이디어처럼 보이죠? 심플한 아이디어처럼 보이죠. 근데 비콘을 RFID를 대체해서 비콘을 여기다 집어넣는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사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 5만 명이다. 5만 명의 태그를 저 비콘 태그로 다 바꿔줄 수 있는 개수가 틀려지죠. 굉장히 최근에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여러 기업체들 해외에서도 관심 많고 태그에다가 비콘을 달았는데 뭐가 달라지는 거지? 기존에 이제 RFID 태그는 이렇게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접촉하고 나올 때 접촉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비상시다 빨리 대피해야 된다 그러면 우 빠져나가는데 접촉할 시간도 없고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도 못합니다. 특히 뭐 그 최근에 뭐 이제 공장에서 유독가스 유출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안에 사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비콘을 태그에다 비콘을 달면서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빠져나가셔도 돼요. 훅 빠져나가셔도 되는데 빠져나가면 자동으로 다 카운팅이 됩니다. 아 여기 아직 사람이 남아있네 없네 여기 다 카운팅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메리트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안전관리 측면에서 도입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아이디어 같은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조금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아이디어가 대박 상품이 됩니다. 입체적으로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어디에 사람들이 있고 어디에 남아있고 평상시에는 어디에 남아있고 조금 싫어하는 면도 있어요. 노조나 이런 데서는 조금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관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노조랑 잘 상의해야 됩니다. 스마트 글라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콘 얘기하면서 IoT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비콘하고도 관련 있는 솔루션이고요. 향후에는 이런 요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이제 구글 글래스를 쓰고서는 이 엔지니어가 이 기계를 만지는 겁니다. 아마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엔지니어가 이 기계에 대해서 잘 몰라도 센터에서 이 안경을 통해서 다 이렇게 매뉴얼이 날라옵니다. 매뉴얼이 날라가서 뭘 하세요? 작업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숙련된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이 기계를 메인터넌스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또 영상으로 센터에 전송이 돼서 숙련된 노동자의 지시를 받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숙련된 노동자들을 조금 더 이렇게 센터에 모아놓고 쉽게 이렇게 메인터넌스 비용이나 이런 것들 줄일 수 있고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심플해지겠죠.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공장 쪽에 같이 적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그래서 저희 글래스에다가 비콘 솔루션이나 여러 가지 치기 솔루션들 이런 것들을 넣고 영상 관리 솔루션 이런 거 집어넣어서 조금 더 이게 공장의 메인터넌스를 쉽게 해줄 수 있는. 매진 날인데 조금 시간이 되면 그냥 한 가지 그냥 에피소드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집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오토를 하면서 이제 집카 얘기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집카는 미국의 에이비스에 인수된 회사죠. 근데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2000년도 초에 그 학부모 둘이서 만나서 만들었어요. 2000년대 초에 2000년대 초에 체이스라는 학부모와 기억이 안 나요. 두 분이 만나서 만들었어요. 체이스가 그때 나이가 44세였어요. 원래 직장인이었는데 직장을 관두고 이제 학부모로서 유치원에서 이제 애를 데려다 주고 이제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둘이 만나서 친구가 됐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차를 쉐어링하면 좋겠는데 라는 컨셉을 딱 듣고 거기서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현재 매출이 조 단위 매출이 넘어가고 있는 회사고요. 또 에비스에 5천억인가에 인수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심플해요. 아이디어도 굉장히 심플하고. 근데 국내에서도 분명 여기 계신 분들 또는 저도 포함해서 그런 생각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조 단위 이상의 매출로 연결시켰다는 게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도 간단해요. 50불을 내고 가입을 하면 팩을 하나 줍니다. 멤버십 카드, RFID 카드. 그거를 이제 주차장에 가보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 차는 렌트할 수 있는 차. 가서 이렇게 딱 대면 문이 열립니다. 열리면 그냥 타고 지정된 주차장에 갔다 반납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이동한 거리, 시간에 따라서 요금을 내고 시간당 10불? 10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금을 내는데 신경 쓸 게 없어요. 보험도 신경 쓸 거 없고 기름도 신경 쓸 거 없고 기름도 그냥 거기 안에 주유 카드가 있어서 아무데나 가서 넣기는 합니다. 그냥 시간당 사용료만 냅니다. 기존에
뭐 트럭이 필요하면 뭐 트럭을 빌리면 되고, 좀 좋은 세단이 필요하면 세단을 빌리면 되고, 굉장히 좋은 서비스죠. 그래서 기존에 그 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한 600불 정도 월 세이브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런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는 것 같고요. 조금만 아이디어를 바꾸면 굉장히 빅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매진말로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는 이제 모바일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수평적이고 일반적이고 하드웨어 기반의 ICT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는, 먼저 움직이지 않더라도 조금 더 따라잡으면 빨리 따라잡고 자본과 기술력으로 따라잡으면 되는 시대가 현재 이제 모바일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향후에 이머징 IoT 쪽은 조금 더 이렇게 도메인 널리지가 많이 가미되고 버티컬 영역별로 스페시픽화 되고, 하드웨어보다는 서비스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퍼스트 무버가 가독식하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보스턴 컨설팅에서 얘기하면 조금 더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IoT, 그냥 그 비콘에서부터 출발을 오늘 말씀드렸지만 IoT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이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되더라도 굉장히 빅 비즈니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찬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윤종필 랩장님께 질문하시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먼저 좀 빨리 드셨네요. 네, 앞에 분 먼저 주시고 그 다음 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하나는 비콘끼리 모여 있을 때 인식하는 부분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한 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SK 플래닛에서 최근에 작년인가에 인수한 샵킥이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는 사운드 그 인식하는 기술하고 이 비콘하고 그 특성 차이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건지, SK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건지 두 가지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콘끼리의 간섭은 아까도 이제 야구장에서 이제 지향성 비콘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이제 전파가 가는 거를 이렇게 뒤에 쇠판을 대갖고요, 반사하는 거를 좀 더 이렇게 포커스윙을 주는 방법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이렇게 퍼지는 거를 좀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것들을 줬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전파 세기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게 거리별로 그런 쪽에 R&D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제품이 이제 조만간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서 동시에 비콘이 쏴질 경우에는 이 앞에 집의 건지 뒤에 집의 것인지 이게 인식이 서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네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향성 비콘 같은 거를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호 세기가 너무 세면 우리 집 건데 뭐 옆에 집까지 다 가니까 신호 세기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리니어하게 감쇄하는 기술이 제일 중요한 거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인수한 거는 플래닛에서 하는 건 샵픽이라고 고주파를 이용하는 거고요. 사운드를 이용하는 거고요. 비슷하게 이제 특정 정보를 계속 쏘고 있다라는 거는 비콘하고 똑같은데 쓰는 방법이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고주파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이건 RF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걸 같이 하이브리드로 붙여서 사용할 계획이 있는 건 아니시고 별개로 서비스로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서비스 용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선생님으로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까 스마트 태그에서는 그 배터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배터리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단 칩 자체가, 모듈 자체가 저전력이어야겠죠. 저전력. 그래서 저전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칩 자체, 모듈 자체가 저전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R&D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노르딕이나 뭐 이런 칩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조절하고, 그다음에 송신주기나 이런 거 잘 조절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특정 사이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한 1년 이상만 버텨주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험한 결과로는 한 2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코인 배터리로 워킹하는 걸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1년 이상 쓰는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검증을 해서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내장이 돼야 된다. 네. 코인 배터리가 내장이 돼 있죠. 예, 다시 한번 저 열렬한 강연을 해주신 윤종필 렉정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